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 3일 이제 밤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번거스럽더라도요, 빨간색 구독 버튼이 켜져 계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봐주시고 그리고 다 보신 다음에 SNS를 통해서 많이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대구 고검과 지검을 전격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오늘 방문해서 매우 중요한 또 본인의 생각을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중앙일보라든가 국민일보에 밝힌 그러한 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 이러한 이 수사기관이 별도로 설치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부패의 고리를 오히려 더 만들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부패가 판치는 세상이 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할 때 이 검수완박 이것이 유행어였었는데요. 이제는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 그래서 부패완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 조어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대구지검 대구 고검에 방문해서의 가장 이 클라이막스는 바로 이 검수완박에 대립되는 부패 완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총장이 현장에서 이 간담회를 통해서 한 얘기, 그 다음에 기자들에게 밝힌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대구지검을 방문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윤석열 총장의 대선 출마 굉장히 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 중에는 대부분이 기대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작년 1년 내내 추미애한테 시달리면서 대권의 대자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작년에 10월 달에 국감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뭐 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길을 찾겠다 그랬는데, 추미애 같은 사람이 볼 때 국민을 위한 봉사가 곧 대선 출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 한마디를 가지고 검찰총장이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 이것이 결국은 징계 사유의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 정도로 정부 여당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정계 대비를 시사할 수 있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그런 판국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대구 고검지검 방문을 통해서 사실상 정계 대비, 즉 윤석열 총장의 경우 정계 대비라고 한다는 것은 대선 출마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상 대선 출마 출정식을 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대구 어떤 경위로 방문했는지 여러분들께서 물론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작년 2월부터 이 지방 검찰청, 고등검찰청이죠, 광주를 방문했고, 그 다음에 부산을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는 대전 고검을 방문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지금 현재 대구 고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이번 대구 고검과 지검의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검사로서의 직분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면서 총장까지 올라가는데 상당한 인연이 있는데요. 그래서 94년도에 초임 시절에 그야말로 이 늦가기 검사로 출발할 때 대구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가 2009년도에, 그러니까 한 15년 후에 대구지검 특수부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수사팀장을 지낸 뒤에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돼서 2013년도입니다.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문한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도 본인이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에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고, 떠나고 나서 5년 만에 오니까 정말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다. 이런 이 느낌을, 소회를 밝힐 정도로 대구 이 지검 고검과는 상당한 인연이 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메시지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패 완판, 즉 이 여권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검수 완박이잖아요. 검찰 수사권이 완전한 박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재반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곧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와 헌법상의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다.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 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결국 수사와 기소와 공판 유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이 얘기는 검찰 안에서, 즉 검찰이라고 하는 기관의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두 차례에 걸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절대 기소와 수사가 현 상황에서 쪼개져서는 국가의 반부패 대응 능력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반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중요한 대목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게 검찰개혁의 방향이다. 바로 여기서 인사권자는 대통령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힘 있는 자, 권력 실세 눈치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 국민은 상대적 약자다. 왜? 권력을 갖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약자인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기본은 검찰주의자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저는 국민주의 검찰을 지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메시지 중에,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국민이에요.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의 인권적 측면에서도 수사가 지나치게 수사권이 또 기소권이 남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검찰 수사권 박탈 입법에 대해서도 이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대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요, 이 기자들과 이 질문 답변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답변들이 나왔어요. 첫 번째, 검찰의 앞으로 내부 대응 어떻게 정해 나갈 것이냐, 검사장 회의를 소집할 것이냐. 왜냐하면 작년 7월 달에 추미애가 채널A 사건을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니까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추미애의 수사지휘권 절대 수용하지 말아라. 그것이 결론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검사장 회의 소집할 거냐, 대응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검사장 회의 소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대목이요. 제가 이미 그랬잖아요. 오늘 대구 방문이 결국은 정계 대비 선언이다. 정치 출마 선언, 곧 대선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계 진출을 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자리에서는 드릴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드릴 말씀이 아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본인의 의중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이 워딩 한마디 한마디가 정부 여권에 주는 이 의미가 굉장히 파장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정치 검사다,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항상 윤석열 총장을 비판할 때 정치 검사, 정치 수사,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이 지금 현재 깔아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 극도로 조심하는 것 같지만은요, 극과 극은 상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에 투신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직설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숨은 뜻은 감췄다. 자, 그러면 왜 제가 이렇게 사실상의 정치 대비냐? 왜냐하면 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야말로 이 가장
이 고난의 시기에 가서 대구고원 검사로 근무했을 때요. 거기서 와신상담 벼르지 않았겠습니까? 와신상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요, 항상 자기가 희생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DJ, YS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손학규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서울시장 출마로 마음을 바꾼 안철수, 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희생과 고난 그런 순간은 아니지만은 이 정치적인 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꼭 그런 표시를 내요. 그런 것처럼 대구고검을 이 시점에서 선택하는 것도 그러한 정치적인 함의성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하나 의미가 있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발신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국민 검찰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잖아요. 주권 재민주의예요.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원리의 기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기본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가치를 지켜나가는 검찰총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 국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헌법 준수한다 선언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정치 대비, 즉 출마 선언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직을 걸겠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직을 100번이라도 직을 걸어서 이 수사청 맡겠다 했거든요. 직을 건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사표를 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표를 낸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한테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거니와 또 전망하는 게 뭡니까? 대선에 출마할까? 진짜일까? 아니면 흘려다가 말을까? 끝까지 갈까?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을 걸겠다는 얘기는 사퇴하고 나오면 윤석열 총장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 길이 뭐겠어요? 지금 가장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본인의 지지율이 나타내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이가 23.6, 그 다음에 이낙연과 윤석열이 15.5예요. 그래서 항상 3강으로 치면은 이재명, 이낙연, 윤석열 딱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 결국은 이 직을 걸면 갈 길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상의 잠룡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정세균 총리가 이 행정가이냐 정치가이냐, 정치인 같다. 그래서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관해서 한 말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앞으로 깊이 고민하고 엄중하게 주시하겠다.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그 행정부 공직자는 개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이렇게 정세균 총리가 비판했어요. 여기에 대한 입장, 취재 질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박범계 만나겠느냐?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남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 아예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중요 대목에 있어서 답변을 들을 수 없다거나 정치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퇴할 것이냐? 지금은 그런 말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걸로 본다면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본인의 속내를 가감없이 이 부인을 통해서, 은유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에게 전달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이 해석의 배경은 이미 언론에서 밝힌 대로 이 중수청, 그야말로 이 검수완박에 관해서 이 국민의 권익을 강조했고, 헌법 파괴다, 졸속이법이다,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이다. 역사를 후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이런 거를 본다면 그야말로 뭐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겠어요?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을 본인이 가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종합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여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굉장히 로키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지도부에서는 현재 무대응 전략으로 일체 공식적인 입장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낙연 대표가 최고회의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윤석열 총장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겠다. 검찰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직접 부딪히는 것을 피했어요. 그리고 이 오늘 회의에서도 언론 보도를 보면 이낙연, 김태년, 윤석열 검찰 단 한마디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당권 주자로 뽑히는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다. 총장의 정치적 야욕을 위한 검찰의 범죄 은폐, 왜곡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민영배 의원, 어제 하루 난장판으로도 부족하다는 듯 오늘부터 지역 검찰청을 돌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후한 무치가 임계치를 넘어섰다. 임명직 공무원이 국회 입법을 막으려는 정치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기가 차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이도 비판하고 있어요.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단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했는데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이 말의 기준과 깊이에 따라서 행동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광재, 퇴임 후 현실 정치에 참여하라는 수순이고 직을 걸고라는 표현으로 국민과 개혁 세력을 압박하는 모습은 기득권 지키기일 뿐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추미애 마찬가지로 현재 SNS 활동을 통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비판을 자제하는 이유가 추미애가 때릴 때마다 윤석열 총장이 야권 후보로 계속 커왔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할 경우에는 또다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상승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반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상민 의원이 중수청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만은 시끄럽고 역겹다. 그래서 이 검찰총장 행보에 대해서 과유불급이고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소음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악취를 풍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윤 총장의 의도가 불순하게 느껴지고 사욕이 앞서나 초조함과 분발력이 많이 흐려져 있는 것 같다. 검찰총장으로서 그 직분에 충실하게 그리고 자중하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자, 대신에 조응천 의원은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그리고 민주당 의원 모두를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먼저 민주당의 의원들한테는 대통령마저도 이 속도를 조정하라. 즉 범죄 대응 수사 능력과 반부패 수사 능력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수사권 개혁이 안착돼야 된다. 이것이 대통령의 말씀인데 여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여기서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조응천 의원이 한 얘기를 그대로 직접 인용하기 때문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 그리고 사법 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서 수사총량만 잔뜩 늘어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소속 이 강경파 의원들한테는 문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 집중하자.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박범계한테는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잘하길 바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또 상당수 또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타락한 정치 검사다. 그리고 불온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민영배 의원 그리고 박수현 이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두 개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국이 결국요 시민단체 법세련에 의해서 오늘 고발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국이 윤석열 총장의 수사 기소와 관련된 과거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집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윤석열 총장이 수사 기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세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미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조국이 윤석열을 이렇게 짜집기 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발언, 짜집기를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대검에 윤석열 총장을 지금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총장, 조국이 과거에 민정수석을 할 때만 하더라도 형사부는 좀 이 범죄수사 이거는 줄이되 특수부는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본인이 주장을 해놨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즉 조국 일가 비리 수사를 하면서 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자세를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여당이 충수청을 만들으니까 보다 본격적으로 이 충수청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이 법세련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오늘 대구 지역 방문과 관련된 윤석열 총장의 동정, 그리고 여권 내의 반발, 지금 현재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은 시청과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내용 또 보도해 드릴 예정이오니 알람을 설정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